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필요 없는 물건이나 음식 등을 충동 구매하지는 않습니까? 물건을 사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 건 우리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과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지도 않는 물건을 불필요하게 자꾸 사들이는 행동은 문제가 됩니다. 사놓고 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고 방치할 물건들을 기분 조절이 되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계속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부들도 마음이 허전한데 쇼핑이나 한번 가볼까라고 쉽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전한데 우리는 왜 쇼핑을 가는 걸까요? 물건을 사들인다는 행위가 주는 무언가의 보상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욕구 불만을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로 대체하는 거죠. 이를 통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특히 기분 조절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의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이 물건이 꼭 필요했다라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걸 왜 샀을까 하고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식증과 구토로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다이어트 중독 환자 A씨입니다.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것이 없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스트레스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굶다시피 해서 살을 빼도 일상에서 또 뭔가 우울하고 화나는 게 있는데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참는 대가로 다시 또 폭식하게 되는 겁니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마찰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A씨의 돈 씀씀이를 놓고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주부인 A씨는 지출의 대부분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고 자신을 위해서는 비싼 옷 한 번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씀씀이를 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화도 납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지적하는 A씨의 과소비는 주로 아이와 관련됩니다. 옷이며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먹거리 하나하나가 다 비싸고 좋은 것들만 사주려고 합니다. 남편은 장난감도 주변에서 적당히 얻어다가 쓰자고 하지만 A씨는 비위생적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가급적 교육적으로도 도움되는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고 합니다. 동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네에서 안 읽는 책들을 준다고 했지만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책을 읽히고 싶다며 최근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동화책 전집들을 샀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아이 교육 도구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는 남편과 크게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폭식증도 다시 심해졌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형편에 맞게 근처에 평범한 유치원에 보내자는 입장이었지만 A씨는 아이 평생 교육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아무 유치원을 보내냐며 꽤나 비싼 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자 A씨는 결국엔 친정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따로 지원받아서 결국 A씨의 뜻대로 유치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내의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소비 패턴이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지적하면 A씨가 발끈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아니 나한테 쓰는 돈도 아니고 우리 아이 교육 때문에 쓰는 건데 당신은 나랑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A씨의 여유 있는 씀씀이도 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정에까지 손을 벌려가면서 소비를 하는 데는 뭔가 충동적이며 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A씨는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강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직접 돈을 쓰면 금방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비난과 자신의 양심의 가책,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것이죠. 충동 구매나 과소비도 아이에 대한 교육열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이 비싼 유치원이 좋은지 또 어떤 장난감이 교육적 효과가 높은지 알 리는 없죠. 이런 선택은 결국 엄마 자신들의 삶의 욕구 불만과 그를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고등학교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싼 학원비나 과외비 지출은 과소비가 아니라 교육열로 둔갑되기가 쉽죠. 그리고 부모 자신도 A씨처럼 깜박 착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사들이고 돈을 지출하는 행위에는 평소 누적된 내면적 상실감을 보상하려는 심리와 연관이 됩니다. 때로는 심리적 결핍감을 물질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죠. 결핍감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흔한 예입니다.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 있는데 계속 참아야만 하는 상황도 대표적이죠.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속을 썩이면 아내들이 백화점에 가서 갑자기 고가의 가구나 옷을 충동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심리에 의한 쇼핑인 거죠. 이 외에도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애착에 대한 상실감, 열등감, 이런 보상적 행동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사지 말라고 강하게 말려도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분노만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리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환자는 어떤 상실감이나 허전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했습니다. 언니보다 공부를 못했고 동생보다는 이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세 딸 중에 자신이 가장 인정을 못 받고 자랐다는 그런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남편 경제력이 형부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한 남편을 두고도 언니네보다는 못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착각과 욕망이 무의식 속에 강했던 겁니다. 비싼 것을 사들이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순간에는 그래, 나도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라는 자긍심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비록 순간이긴 하지만 그런 나름대로 욕구 불만을 채울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져 온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심리적 상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상담을 통해서 열등감을 해소한 뒤에야 폭식증도 충동적 소비 패턴도 줄어들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쇼핑 중독과 저장 강박증을 가진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계속 물건을 사들이니까 가족들이 아예 카드를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당장 소비 자체를 비난만 하는 것으론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무언가 상실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를 보상하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칭찬과 인정 욕구가 좌절된 경우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강하거나 자신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쁨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강한 경우였습니다. B씨는 학교나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혹은 얕잡아 보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긴장감이 누적되던 시점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순간적인 쾌감을 얻어왔던 겁니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물건을 사들일 때의 묘한 쾌감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쾌감이 강하게 기억되다 보니 자꾸 습관적으로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중독 현상이 되는 겁니다. 갈증이 날 때 톡 쏘는 콜라나 사이다의 쾌감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충동적 선택은 결국은 후회와 자책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중독성이 지속됩니다. 의존성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서도 쇼핑 중독이나 충동 구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군은 자신의 삶에서 조금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을 하면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고 풀어내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존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모가 항상 자기 곁에서 자신을 잘 지켜줄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지쳐서 다소 냉담한 반응이라도 살짝 보이게 되면 의존성 성격을 지닌 이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성 두통이나 복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쇼핑 중독이나 충동 구매도 하게 되죠. 이때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줄 부모가 내게 주는 애착이나 보호 의지의 크기로 환산하는 겁니다. 즉, 부모가 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잘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군은 20대 중반인데도 대학 진학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계속 지냅니다.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부모와 맛집 쇼핑을 하면서 부모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면 그나마 덜 아프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 됩니다. 충동 구매나 과소비와 관련해서 집집마다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체도 약해지지만 정신적 판단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봉양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죽음 불안과 함께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노인들은 몸에 좋다는 온갖 의료 보조기나 영양제, 보약 등을 돌팔이들에게 수백만 원씩 주고 사들이게 됩니다. 이 또한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그런 보상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리고 화를 내도 소용없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는 단순히 돈 씀씀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존재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가 하는 본질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 스스로도 극복이 가능하고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